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연 이틀 하락하며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금리 인상은 예상된 이슈지만 자산 축소 등 긴축 입장을 내비쳤고 트럼프 탄핵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현지 시간 기준으로 14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하반기 한 차례 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등 계획된 긴축 정책을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연준과 달리 여전히 통화 완화 정책을 펴고 있는 전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의 조바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지표가 동시에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수출 대기업 중심의 개선세가 두드러진 반면 내수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회복세가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의 성장성과 수익성 등 개선과 더불어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도 3년 만에 마이너스 늪에서 탈출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0.99포인트 내린 2361.6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77포인트 내린 669.82로 마감했습니다. 유가집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순매수, 반면 기관이 3천억 원 이상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개인 홀로 순매수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벌써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정우영 대표님이 장중 무료 방송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에 만나 뵙기로 하겠고요. 자, 샵 0082번에 대한 문자 고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보내주시면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입니다. 정우영 대표님,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샘플러스 회원분들과 함께 오늘도 무료 방송 진행을 하셨는데 간밤에 상당히 이슈가 좀 굵직한 게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정상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시간 현재 미국 선물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에서 선물 시장 쪽에서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내일장이 상당히 중요해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정우영 대표님의 무료 방송은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요일까지 대표님이 장중 내내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개 방송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상담 주실 때 적정 주가에 대한 내용도 항상 물어보시는데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라는 그런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세요. 제가 다시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평택촌놈의 적정 주가라는 배너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눌러주시면 샘플러스 그리고 또 평택촌놈의 적정 주가 쪽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부분은 무료 회원 가입을 통해서 바로 검색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장이 흘러갔는데 양시장 모두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시장 대표님은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도와드렸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조적은 아쉽고 추가 상승은 힘겨운 혼조세 국면이라고 꼽아주셨네요.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시장 모두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장 코스피는 좀 쉬어갔지만 코스닥은 올라줬어요. 하지만 오늘은 양시장 모두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한마디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조적은 아쉽고 추가 상승이 힘겹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조정이 아쉽다는 근거는 오늘 아래꼬리 달린 음봉이 형성됐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 저점에서 어쨌든 11포인트 정도 올라온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물론 하락 마감했지만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추가 상승은 힘겨운 혼조세 국면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틀 연속 음봉 나왔고 오늘 어쨌든 하락했잖아요. 자, 이건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연속 음봉 마감했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아래꼬리가 달렸잖아요. 한번 1분봉 볼까요? 보시면 어때요? 오늘 저점 라인은 이 정도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가가 여기였으니까 분명히 이제 하락폭이 축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태냐? 조정받자니 약간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쉽게 밀리지 않고요. 근데 추가 상승을 하려니까 또 상당히 힘겨워요. 딱 그런 혼조세 국면인데 제가 계속해서 그런 논조로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조정을 받아야만이 오히려 고점의 시기가 더 느려지고 고점의 높이가 더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마도 내일 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정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오늘 금리 인상이 실시가 됐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금리 인상 시장 전망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현재 기준금리를 말씀드릴게요. 한국은 1.25%입니다. 미국은 1.00에서 1.25입니다. 그러니까 상단하고 똑같죠.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한국은 미국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마련되거든요. 안 그러면 미국으로 빠져나가죠. 이건 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똑같아요. 미국보다 금리가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돈들이 다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상당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미국이 9월에 인상하는 경우가 있고 12월에 인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12월 이력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야 모를 일이죠. 근데 한국은 만약에 9월에 인상한다 이러면 필연적으로 즉시 인상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0.25%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될까요? 1.25에서 1.50이 돼버려요. 그럼 한국보다 높아요. 당연히 빠져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코스피가 연내에 고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12월에 인상한다. 그러면 한국은 아마도 한 1월 이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다음에는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텍스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제 금리 인상하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고점의 시기하고 상당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2월에 인상한다 그러면 코스피의 고점이 금년이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좀 늦춰진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뉴스가 있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거는 계속 한번 여러분들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스피 조정 시 예상 저점의 확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조정받으면 얼마까지 떨어진다. 지금 그걸 얘기하기 좀 약간, 좀 너무 성급한 것 같고요. 1단계는 일단, 코스피가 20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합니다. 이건 100%입니다. 20일을 깨지 않으면 조정이 아니에요. 20일을 깨야 조정이기 때문에 이건 100%고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 그 다음 2300선 이탈이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한 75% 정도 가능성이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3단계는 과연 이게 계속 내려가면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이탈할 것이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지수가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인데요. 1단계가 어디냐? 21선입니다. 이게 검은색이에요. 그 다음 2단계가 2300선입니다.
2300선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수평선으로 그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3단계가 61선이에요. 이게 1, 2, 3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21선은 무조건 깨져야죠. 21선이 안 깨지는 조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100%인데, 2300이 깨질 가능성도 제가 볼 땐 75% 이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61선이 깨질지 말지는 저도 그때 가봐야 합니다. 21선 깨지고, 그 다음에 2300선 깨진 다음에 다시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이번에 조정이 오면은 웬만하면 2300이 깨진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이제 전략을 좀 짜드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주식 비중하고 종목 수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 선물이라든가 옵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품매수를 했겠죠.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번에는 뭐 선물 같은 경우 2, 3포인트 먹고 던지겠다? 그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본전에 던지던가 아니면 아예 크게 그냥 한 10포인트 이상 먹겠다. 이렇게 전략을 짜달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전략을 달리 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되고자 이렇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미국 금리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안에서 한 번에 또 금리 인상이 예상이 되는 만큼 올해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한국금융위원회 기준금리는 올라야 한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 시기에 따라서 또 우리 기준금리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또 코스피 시장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짜주셨는데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정우 대표님이 전망을 해주시는 그런 전략 따라가다 보면은 시장 대응 잘 하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함께 봤고요. 이어서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장에 이어서 코스피는 오늘도 연일 이틀 새 조정을 받고 있고 코스닥은 하루 만에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대표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하면서 이제 하락 마감해줬는데요. 핵심은 일교차가 27포인트였다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상승이나 하락으로 끝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교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교차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수의 고점과 저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일교차가 넓을수록 어떨까요? 그만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상승장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갭상승해서 조금 더 올라가는데 일교차는 짧아요. 반대로 엄청난 하락장은 어떻습니까? 갭하락한 다음에 약간 더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등락은 좀 엄청난 큰 차이가 있지만 일교차는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일교차가 27포인트다. 이건 뭘 말해주느냐? 상당히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죠. 방황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많이 급등했으니까 오늘 같이 살짝 밀리는 건 뭐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힘겹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승으로 끝나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던 230만 원은 못 넘고 있어요. 아마도 당분간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가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지수가 빠지고 다른 대형주들이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는 오히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수가 전반적으로 괜찮고 다른 대형주들이 쭉쭉쭉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안 잡아요. 왜? 투자 효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는 오늘 억지로 좀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렸고 또 5대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도 알아봤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228만 4천 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오른 수준에서 좀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건 또 내일장의 전망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금요일인데요. 금요일은 또 특히나 종목 클리는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시간인데 내일장 전망도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 좀 쉬어갔는데 내일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급등이 없다면 하락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요. 삼성전자가 약간 상승하는 걸로는 코스피 같은 경우 하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마저 하락한다 그러면 더더욱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내일은 제가 볼 때는 확률로 치면은 하락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게 대응해 주시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야간 선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코스피와 연동되는 흐름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한 번은 조정을 받아야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거시적인 추세로는 사실 좀 억울하잖아요. 코스피보다 별로 관계 없으니까.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같이 반등을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연동된 흐름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내일장 전망을 도와드렸습니다.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급등이 없다면 하락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급등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도 잘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코스피와 연동되는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라는 그런 말까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내일장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KGP가 떴습니다. 무상 감자 결정에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메가 MD입니다. 정부의 공무원 증가 정책 기대에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죠. 오르비텍인데요, 유상증자 청약률이 103% 소식에 장 초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웅제약인데요. 메디톡스의 보톡스 소송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이슈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GP가 떴습니다. 무상 감자 결정에 급락했다라는 소식인데, 오늘 11% 넘게 빠지면서 372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워낙 5월 중반에도 319원으로 최저가를 찍은 이후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무상 감자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KGP라는 종목이 무상 감자 결정이 돼서 급락했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실적이라든가 재무 제표가 워낙 나빠요. 그래서 왜 이 종목을 제가 집어넣냐 하면, 적정 주가는 300원이니까 지금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절대 감당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또 관리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을 아마도 동전 주식이라 그러죠. 흔히게 우리가 이제 500원도 안 되는 이런 싼 주식인데다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걸 접근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위험하다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근데 그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기업량이 좋았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올 때도 그렇고 기업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완전히 투기적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분명히 또 이런 거 기대하고 들어갈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모멘텀이 없고 별로 변할 게 없어요. 아마도 상당히 투기적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어쨌든 감자가 되면은 이게 절대 주가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300원이 아니라 더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KGP 같은 경우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절대 관망이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동전주라고 해서 좀 많이 내려왔다 해서 접근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 점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 말씀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MD가 올라왔어요. 정부의 공무원 증가 정책 기대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좀 이슈가 떴는데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서 또 공무원 쪽에도 좀 인원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기대감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 공무원 준비를 해야 한다면은 메가MD 같은 이런 교육 사업에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윗꼬리도 상당히 길게 달렸고 10% 넘게 상승했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서 당분간은 모멘텀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논란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는 어쨌든 일자리를 늘기 위해서는 공공부분에서 어쨌든 한번 공무원이라도 뽑자 이렇게 하고 이제 반대하는 쪽에서는 나중에 그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렇게 반대하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실시될 것 같습니다. 돼야 될 때 입장이고 당장 그 일자리 없는 청년들은 심각하잖아요. 나중에 20년 뒤에
재정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는 홀딩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중기로 5일선과 21선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전업 중기라고요. 상당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대선 테마 연관돼갖고 한번 급등했었죠. 작년 9월에 저점 찍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대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비슷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일자리 관련돼서 벌써 갔어야 되는데 오늘 갔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타이밍은 안 맞죠. 왜냐하면 공모를 증가하겠다는 뉴스가 어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을 어떻게 보시느냐. 어쨌든 좀 느리긴 하지만 순환매 차원에서 이거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 5일선과 21선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이 전부터 일자리 정책에 대한 부분, 공무원 증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왔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공약이 실현될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자, 메가 MD의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홀딩 하시면서 끌고 가보시라는 전략,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중기입니다. 전업 중기로 5일선과 21선 이용해서 분할 매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할게요. 오르비텍이 올라왔는데 유상증자 청약률이 103%가 됐네요. 이 소식에 의해서 장 초반에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대표님, 오르비텍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고평가됐고요. 유상증자 청약률이 높다는 게 이게 강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크게 보면은 이 기업이 만약에 그동안 실적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유상증자를 했을까요? 안 했죠. 시청자 여러분, 삼성전자가 유상증자하는 거 봤습니까? 왜 안 할까요? 할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르비텍의 이 뉴스는 그 청약률만 보면은 또 괜찮아 보이는데 문제는 그동안 이 회사가 많은 돈을 못 벌었다는 얘기예요. 유상증자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또 적정주가 놓고 하니까 이거는 보유자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1선 오면, 그러니까 확실하게 조정받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4월 4일 최저 2,915원을 찍고 난 이후 상당히 빠르게 3,96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이상 4,000원대까지 좀 찍었는데 지금 좀 올라와져 있으니까요. 또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 말씀해 주셨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61선 이용해서 확실하게 접근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웅제약이 올라왔는데 오늘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대웅제약에 대한 이슈를 꼭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 메디톡스와의 이 보톡스 소송에 급락했다라는 소식인데, 최근에 대웅제약이 6월 5일에 최고가 104,500원을 찍고 난 이후 오늘 7%가 빠지면서 93,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런 소송이 좀 미국 쪽에서 이뤄졌다고 하는데 대표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웅제약은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국내 기업끼리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에서 소송을 지금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요. 대웅제약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일단 매도해 주세요. 일단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120선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차피 갈 만큼 갔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좀 불안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탄력받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은 지금 있는 분들은 정리하시고 없는 분들은 확실하게 조정받는, 그러니까 121선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면 최소한 반등은 노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인 알페온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냈습니다. 보툴리움 톡신 생산용 군주를 도용당했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인데 아무래도 이게 소송이 일어났기 때문에 좀 장기전으로 이어질 가망성이 있습니다.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단기 121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오늘 이슈와 공시 분석 알아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코에이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LG 하우지스 올라왔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이전에도 우량주로 몇 번 올라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그 전에도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 기억에 남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3% 넘게 빠졌고요. 10만 2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5월 초에 11만 2,500원 최고가를 찍고 난 이후 10만 원대로 다시 한번 내려왔는데,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코웨이는 적정주가 대비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네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가 26,400원짜리고요. 보유자는 이렇게 하세요. 11만 원 터치하거나 10만 원이 터치가 되면 그냥 매도하시고요. 워낙 고평가돼 있어요. 코웨이가 좋다는 건 다 알죠. 근데 그래도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당분간은 절대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웨이 같은 경우에 현재 이 종목은 기업 내용 괜찮아요. 괜찮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봐도 그렇고 가치 측면에서 봐도 그렇고 부담스러운 자리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 대비해서도 고평가되어 있고 너무 많이 올라온 흐름이기 때문에 보유자는 11만 원 또는 10만 원권에서 꼭 매도를 해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절대 관망을 주셨으니까요. 이 점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우량주 알아보도록 하죠. LG 하우시스가 올라왔습니다. 자, LG 하우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흐름 볼게요. 3% 넘게 상승을 했고요. 11만 4천 원의 종가 기준 마감이 됐습니다. 최근에 11월 작년이죠. 8만 7,700원에서 11만 원까지 빠르게 올라와줬습니다. 지금 이 흐름에서 좀 끊고 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들고 가야 될지 부분 궁금하실 텐데, 자, 대표님, LG 하우시스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잘 올라오고 있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그냥 홀딩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조정 충분히 받았고요. 지금 굳이 더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61선 조정을 받으면 그때 들어가시면 아마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G 하우시스에 가지고 계신 분은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시면서 보유하시라라는 의견 주셨고, 또 관심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요, 직장인 단기 61선 이용해서 매수 타이밍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코웨이와 LG 하우시스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개별주는 한올 바이오파마가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윈팩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 첫 번째 개별주는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의약품 종목인데, 자, 오늘 장에는 4% 가까이 빠졌고요. 14,500원입니다. 작년 한때 6월달 딱 이때쯤에는 29,050원이었어요. 거의 3만 원 돈에서 지금은 15,000원이니까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님, 한올 바이오파마는 1년 새 상당한 변동성이 있었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약바이오가 고평가가 많다고요. 적정주가 3,4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29,000원대까지 갔을 때는 거의 9배 정도 된다고 봐야죠. 현재도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16,000원이 터치가 되거나 아니면 13,000원 터치됐을 때 매도하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단기로 61선까지 오면 한번 접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적정주가 3,400원짜리입니다. 상당히 고평가된 종목이에요. 지금 내려와서 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렇게 보고요. 근데 왜 제가 미보유주 전업단기 61선 하자 그랬냐? 어쨌든 최근에 저점씩 올라오려고 하니까 만약에 61선이 이탈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들어가셔서 단기적으로 한 20% 정도씩 날 수는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올 바이오파마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작년 6월 달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지만 일단 이 부분도 현재 주가도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16,000원, 13,000원권에서의 목표가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
전업 단기 61선 잘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윈팩이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업종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자, 윈팩 오늘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라왔어요. 25%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뭐 전거래일도 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상당히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어떤 소식과 함께 이런 탄력을 보였는지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네. 윈팩은 2거래일 연속 엄청난 상승세네요.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이미 한번 급등했다가 밀린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위로 121선하고 61선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트를 잠깐 보세요. 자, 보시면은요. 참 묘한 종목이에요. 이게 상장 이후에 계속 내려갔거든요, 원래. 내려갔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2016년 작년이었죠. 엄청나게 급등했어요. 완전히 투기적으로 이건 올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해석을 해도 이거는 엄청나게 투기적으로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세력이 빠져나간 거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냥 끝난 거죠. 끝났는데 다행스러운 건 뭐냐? 어쨌거나 이 종목은 고평가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저평가 종목이고 이게 만약에 뭐 엄청난 적자를 발생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악재적인 요소가 없다 그러면 가격 매트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121선, 빨간색이 이게 120선이거든요. 여기서 한번 매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1선 또 여기서 한번 매수해 주세요. 저도 사실 이 종목을 오늘 추천했었어요. 2,200원에 1차 매수로. 근데 40원 차이로 안 잡혔어요. 잡혔으면 오늘 하루만 거의 한 30% 나올 뻔했는데 그래서 너무 아까운데 만약에 이제 현재 없는 분들도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접근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윈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보유자 홀딩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미보유자는 전업단기 121선과 61선입니다. 현재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만큼 이 121선과 61선이 가깝게 있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별주였습니다. 한올바이오파마와 윈팩 알아봤고요. 이어서 마지막 세터 오늘의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테마주 첫 번째 종목은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경동 나비엔이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테마주는 상하 프론테크입니다. 최근에 올해 작년이네요. 작년 1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던 13,500원까지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종가는 13,900원입니다. 7% 가깝게 상승을 해줬는데 자, 이후의 흐름이 상당히 전반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이제 고점이 1월 달에 찍었던 고점까지 올라왔거든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은 여전히 고평가가 아니라 저평가됐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멘텀이 좋아요. 보다 추세도 좋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그냥 보유자는 좀 더 홀딩해 보세요.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하고 추세 좋은 거로 제가 홀딩하라는 말 잘 안 하는데 좀 더 홀딩해도 될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대신 이거는 지금 따라가는 건 또 반대예요. 결과를 떠나서. 그래서 있는 사람은 굳이 던질 필요가 없는데 없는 사람은 확실하게 조정과 좀 들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해보세요. 상하 프론테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는 홀딩하세요. 그런데 미보유자는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21선 이탈됐을 때 여기서 따라가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가격대가 지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최소한 21선 조정을 받으면 들어가고 아니면 마세요. 그런데 있는 사람은 좀 더 홀딩해도 될 것 같은 게 만약에 작년 고점을 뚫어버린다 그러면 탄력을 더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여태까지 홀딩했던 분이 굳이 지금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트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작정하고 매집해서 올리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일단 조금 더 기다리고 없는 사람들은
21선 이탈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대응 전략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전 고점을, 작년 고점을 뚫는다면은 더욱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에 대해서는 홀딩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하지만 미 보유자에 대해서는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요. 확실하게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좀 접근을 해보자라는 전략입니다. 전업 단기 21선 이후에서 매수 노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동나비엔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하루 동안에도 경동나비엔에 대한 뉴스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 7% 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39,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3월 24일에 최저 3만 원대에서 지금의 가격까지 좀 빠르게 올라왔고 또 더 큰 상승 탄력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경동나비엔 또한 작년에 최고가 65,000원대 이후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적정 주가 대비로 고평가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없는 분들은 61선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될 것 같은데 61선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동나비엔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동나비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지만 하지만 이런 현재 흐름은 좀 탄력적이다. 앞으로 좀 홀딩을 하시라라는 그런 의견이세요. 그리고 재료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홀딩 의견을 주신 것 같고 또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 61선에 대한 부분 조정 나올 때 들어가보자라는 그런 의견까지 더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테마주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금요일장의 전략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내일의 전략 먼저 현물 전략부터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은 코스피에서 보험 그리고 저평가 소외주를 꼽아주셨네요. 그리고 테마도 확인할게요. 자, 테마는 중국 전기차 수혜주를 당일 매매해보자라는 전략을 짜주셨네요. 오늘 업종과 테마가 상당히 특징적입니다. 자, 먼저 대표님, 이제 코스피에서는 보험 쪽을 또 말씀해 주시는데 또 금리 인상 때문에 금융업종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수혜주를 당일 매매, 상당히 궁금한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금융주 전체로 본다 그러면 어떤 흐름이었냐? 은행주들, 특히 이제 그 지주회사들은 상당히 잘 갔어요. 탄력이 좋았죠. 그리고 증권주는 전반적으로 갔는데 이제 좀 개별주 성향의 종목들이 좀 치고 올라왔고요. 근데 보험은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가장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보험주 중에서도 가장 소외된 종목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골라보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는 종목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험업종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마는 오늘 바로 급등했던 종목들이 바로 중국 전기차 수혜주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내일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금리 인상 이슈에 맞물리고 또 지수가 오르면서 금융업종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금융업종 안에서도 소외된 아직 올라오지 못한 보험주가 딱 눈에 띄신다고 하는데 그 보험 종목들 좀 잘 찾아보시고 전략 가져가셔서 매수를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죠. 주식 선물 전략도 화면 통해서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촌놈의 주식 선물 투자 전략인데요. 추세는 코스닥에서 제약업종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단타 종목도 볼게요. 코스피 운송장비가 올라왔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또 주식 선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 계속적으로 좀 포트에 넣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내일 추세와 단타 다른 종목이네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추세는 매도입니다. 그런데 코스닥 제약주 중에서 가장 고평가된 종목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종가 전후 가격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매도하셨다가 손절 50%, 목표씩 한 150에서 2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타는 코스피 운송장비입니다. 그래서 조선주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 코스피 제약은 포지션은 매도입니다. 여러분들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자, 주식 선물 전략 알아봤고요.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할게요.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 이어오고 있고요. 단타 전략 볼게요. 자, 선물은 매도 물량 최고가 돌파 시 손절 또는 홀딩, 옵션은 선물과 연동해보자라고 전략 짜주셨습니다. 자, 선물 시장도 전략을 짜주셨는데 오늘 9월물은 1.75포인트 내린 307에 마감을 했습니다. 대표님과 바로 선물 옵션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매도 물량 최고가 돌파 시 손절, 홀딩 전략이신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초반에 시황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빠지면 좀 확실히 조정받는다. 그래서 선물 매도 물량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선물 최고가가 돌파가 되면 그냥 손절해주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계속 끌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옵션에 연동하면 됩니다. 근데 차트를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최고점 가격이 310.70이었어요. 바로 여기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실전에서 이거를 310.33에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라고 이제 그 투자자분들에게 얘기했었냐면은 310.33이니까 70까지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죠? 0.4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거 돌파하면 0.40 손해본다 하고 버리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어떻습니까? 약 한 3포인트 이상 평가 이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면 예를 들어서 제가 현재 그 매도 포지션 취한 가격 대비로 10포인트 이상 먹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거죠. 여기서 그냥 최고점 돌파하면 가볍게 한 0.40 정도 손절하거나 아니면 계속 홀딩해서 10포인트까지 한번 이상 노려보자. 이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큰 흐름으로 아주 큰 기준으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지금 짧게 단타로 하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 들어봤는데 최근에 이런 단타 전략보다는 좀 큰 흐름에서 매매를 이어가보자라는 그런 전략이십니다. 자, 이렇게 내일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대표님이 직접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이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대표님과 함께 직접 상담 도와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이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531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표님, 인트로바이오 27,250원의 매수, 비중 20%입니다. 자, 목표가가 궁금해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자, 인트로바이오가 매수가가 27,250원인데 오늘 종가는 3,500원입니다. 역시나 수익권에 계시기 때문에 목표가가 궁금하시겠죠. 대표님과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죠. 자, 대표님 지금 27,000원에서 3만원대이면은 그래도 수익권이 좀 있으세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아마도 이분께서는 그 고점에서 밀린 거 보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그거는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낙폭가대가 충분하거든요. 근데 제가 기가 잘 들어오게 얘기하죠. 제약 바이오는 고평가된 게 많다고요. 이게 적정주가 8,200원짜리예요. 근데 작년에 얼마까지 간지 아십니까? 9만 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해주세요. 보유자는 던전 또는 20% 수익 정도만 노려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매수한 가격이 오면 던지고요. 아니면 한 20% 정도 소박하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60일선까지 기다려보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저도 이 종목을 사실은 3년, 3, 4년 전부터 계속 보긴 봤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추천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급등할 줄 몰랐죠.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일반적으로 개별주는 엄청난 시세 분출하고 나서 보통 2년이 지나야 됩니다.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그 시세에 오기가 어려워요. 물론 항상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때요? 작년 봄에 고점 찍었잖아요. 이제 겨우 1년 하고 좀 더 넘었어요.
1년 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큰 기대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분께서는 그냥 그렇게 본전이 한 20% 수익 매도해 주시고요. 미보유자는 61선. 그러니까 왜 61선이냐? 만약에 상승 추세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1선 이탈했을 때 매수잖아요. 근데 이걸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 파란색 61선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상승 추세인 종목은 21선이 이탈할 때 눌림목 매수하자. 근데 이거는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61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더 아래에 있잖아요. 여기부터 하락 추세거든요. 라인을 보시면 파란색 61선이 빨간색 121선 아래로 이제 완전히 그냥 뚫어버렸잖아요. 밑으로. 이때부터 하락 추세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20선 보면 안 되고 61선을 보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인트로바이오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은 20%에 대한 목표가 설정을 도와드렸습니다. 한 32,000원에서 33,000원 부근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 297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자, SK증권을 1,830원의 비중 60%,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거든요. 지금 여쭤보신 내용은 기다려도 될까요?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SK증권에 오늘 5% 넘게 빠졌고요. 1,670원이에요. 지금 1,830원이니까 손실 구간이 있으시거든요. 자,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올지에 대한 부분 기다려도 될까요를 좀 여쭤보신 것 같은데, 자, 대표님 SK증권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보여요. 나는 홀딩할 겁니다. 이렇게 보여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기다려도 될까요? 이렇게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얘기를 해주기를 좀 기다리신 것 같은데 따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분이 매수하는 가격대 라인이 여기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공짜가 없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이분이 매수하신 이 가격대는 물론 더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누가 봐도 탄력 있어 보이는 가격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상처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시점에서 매수를 했다. 그게 만약에 수익이 잘 난다.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손실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도 그렇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야 이거 돈 벌었다 싶을 때 뒤늦게 뛰어든 사람들은 어때요? 재미 못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문화가 언제 생겼습니까? 한 27, 8년 됐거든요. 초창기 한 2, 3년 정도 했을 때는 어때요? 돈을 잘 벌었어요. 그 뒤에 한 10년 이후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그렇게 재미 못 보거든요. 뭐든지 마찬가지인 게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최저점이면 더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쯤에서 매수해야죠. 근데 여기서 매수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 결과를 떠나서 과정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 아시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기다려도 될까요? 이게 뭐냐? 본전 오겠냐? 이걸 물어보는 건데 본전 올 수도 있어요. 이분은 어차피 홀딩 할 거예요. 전 장담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세요. 본전 또는 손절 10%에서 이제 잘라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있는 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61선 전후까지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오면 들어가고 아니면 마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시점에서 들어간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지 마세요.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바로 추격 매수라 그럽니다. 추격 매수 밥 먹듯이 해서 돈 벌 것 같으면 세상에 주식해서 실패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SK증권을 매수하신 시청자분이 일단 가격대 자체가 좀 추격 매수하신 그런 가격대다라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본전 또는 손절 10%에 대해서 설정 도와드렸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61선에서 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아래쪽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027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려제약을요. 8,180원 상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 건강하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자, 고려제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대표님과 함께 또 치매 관련된 종목으로 좀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자, 오늘 8,050원에 마감이 됐거든요. 지금 시청자분은 8,180원 역시나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최근에 매수하신 것도 같거든요. 대표님과 함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대표님 고려제약을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도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안 그래도 이 종목은 제가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지금요. 이걸 언제 추천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렇게 하세요. 보유자는 손절 10% 또는 일단 홀딩. 무슨 얘기냐? 10% 정도 손절 가격이 오면 던지고 그게 아니면 일단 당분간 홀딩하자 그런 얘기예요. 목표가 없이.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는 21선이 되면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고려제약은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저희 정석투자를 통해서도 또 대표님이 또 언급을 해주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업단기 21선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평촌에게 물어볼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장 양시장 상당히 떨어져서 많은 분들이 또 고민 많으셨고 또 대외적인 상황 때문에 많은 이슈가 몰렸는데 오늘도 대표님과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드렸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내일은 대표님이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종목 끌리는 시간으로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